exercise 6번의 순서부터 보자. 자, 우리 근데 이거는 내가 그때 마지막에 팁을 잡아줬던 게 정의를 definition을 too borrowed 한 것과 too narrow 한 것이 분명히 짝을 이룰 거라 그래서 두 개씩 팀을 묶어가지고 그래서 배열이 될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일단 제시문이 지금 보면은 narrow로 시작을 하고 있지, 그지? too narrow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C, B, A, B, C 이 중에서 narrow 한 걸 먼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다시 읽어보긴 할게. 자, 우리가 뭐 definition이 너무 borrow하다고, 자, bold하다고 죄송해요. 너무 넓다고 혹은 너무 좁다고 by looking for counter examples. 우리가 뭐 함으로써냐? 이게 발례라고 읽으면 되지. 발례를 찾아봄으로써 너무 borrow한지 너무 narrow한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발례라는 거는 특정한 예시입니다. definition이 잘못됐다라고 증명을 해주는. 그래서 definition이 너무 narrow하면이에요. 너무 좁으면 정의가 이 발례가 어떤 것이냐? 속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개념에. 하지만 배제가 된다라는 거죠. 정의에. 자, 그러니까 예시가 분명히 개념에는 속해. 근데 뭐가 되냐? 정의에는 배제가 된다라는 말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래. 그러니까 지금 뒤에 이제 예시가 나오기는 하지만은 뭐 사람이긴 한데 사람에 대한 정의를 어떤 식으로 내렸어. 그죠? 그럼 정의를 내렸는데 그러면은 뭘까? 뭐 이기주의자? 이거는 자니까 분명히 사람일 거야. 그지? 사람인데 정의를 갖다가 사람은 뭐 베푸는 존재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렸다고 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사람이라서 개념은 속하는데 정의에는 속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 것 같아요. 그러면 A, B, C 중에서 어떤 게 지금 개념이 좁은 거에 대해서 정의가 좁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봅시다. 자, 이런 정의가 너무 많이 뭔가를 포함을 하면이라고 되어 있어. 정의가 근데 너무 많이 포함을 한대. 이런 정의. 일단 이런 정의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 가리키고 있지, 그지?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뭔가를 포함을 한대. 근데 정의가 많이 포함한다. 즉, too borrow하다, broad하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럼 broad한 거는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게 아니야. 제시문은 지금 narrow한 거에서 출발을 했어, 그죠? narrow한 거에서 출발을 했는데 A는 broad하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여기다 이제 B라고 적어놓자, 이렇게. broad한 거야. 그럼 얘는 A는 적절해 보이지 않아. narrow한 것을 지금 얘기를 하든지 해줘야 돼. 일단 A 넘어가고. B에 birds are the counter examples to the definition of humans as two-legged animals. 자, 새라는 것이 발레다라는 것이 어떤 정의에 어떤 정의냐? 인간을 무엇으로서 두 다리로 걷는 동물로서 정의를 한 것에 대한 발레다라는 거야. 그럼 인간이 두 다리로 걷는다. 두 다리로 걸어. 두 다리로 걷는 동물을 그러면 전부 다 인간으로 취급하는 거지. 그럼 그렇게 됐을 때 birds가 발레가 될 수가 있죠. 왜냐면 birds는 두 다리로 걷지만 인간이 아니니까. 그럼 이거는 narrow한 쪽일까, broad한 쪽일까 생각을 해보자고. 그랬을 때 broad한 쪽이 맞죠, 그죠? 왜냐하면 너무 정의가 넓으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은 존재가 발례를 통해서 이 정의가 잘못된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너무 넓다라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얘도 지금 borrow한 거라고, broad한 거라고 볼 수 있지. 계속 borrow라고 하지? 자, 그러면 답은 나왔네. C로 가보시면 좋겠죠, 그죠? 봐봐요. 자, ethicists are the counter examples. 네, 얘네는 무신론자는 반리입니다. 어떤 정의에 인간에 대한 뭐에 대해서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가 반례다라는 거죠. 그러면 종교적인 동물이 종교적인 동물이라는 것은 또 너무 좁죠, 그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사람인 건 맞잖아. 근데 정의에는 속하지 않게 되는 거지. 아까는 속하긴 하는데 사람이 아닌 거고. 그래서 반대의 개념이죠. 그럼 얘가
narrow 하다라는 상황인 거지. 자, 그러면 이제 narrow 다음에 봐봅시다. 자, however 나왔어요. 그러나 만약에 정의가 너무 넓으면 발례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네, 어디에 속하지 않아. in the concept, 개념에는. 하지만은 속해버려, 정의에는.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봤었던 세나,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B하고 지금 B하고 A가 이제 여기서부터 브로드한 거, 정의가 너무 브로드한 상태일 때를 얘기하는 거일 텐데 어떤 게 더 정확해 보이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this definition이 큰 역할을 해줄 것 같네. 왜냐면은 만약에 이제 제시문 다음에 C가 나온다고 확인을 했고 A 아니면 B가 나와야 될 텐데 C 마지막에 정의가 나오고 그래서 A에 나와 있었던 이 정의는 이런 식으로 받으면은 A가 될 것 같아. 근데 C 다음에 사실 정의가 나와 있진 않아. 즉, 뭐 이 아까 말했었던 우리가 정의가 너무 좁다, 넓다 얘기할 때 썼었던 어떤 예시 같은 거, 뭐 B의 첫 번째와 같은 Birds are the counter examples to the definition of humans as two-legged animals. 이런 게 정의잖아, 지금. 이런 게 하나라도 나오고 나서 A가 나오면, 뭐 이 정의를 받으면은 C, A, B가 적절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C, B, A 순서대로 하시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맞는지 한번 봐보자고. Birds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브로드한 거에 대한 정의니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다른 경우들을 보자 그랬는데 대학이라는 것은 학위를 주는 교육기관이다 라고 되어 있어. 근데 거기에 대한 발례는 이제 로스쿨이 될 수가 있는데 로스쿨은 학위를 주는 교육기관이지만은 대학은 아니야. 그렇게 되면은 너무 이 개념 자체를 너무 넓게 잡았을 때 로스쿨이라는 요게 들어가 버린 거야 되겠죠. 정의에. 그래서 이 정의는 너무 많이 포함을 해요. 그래서 브로드하다라고. 그래서 이 정의라는 것은 대학을 정의를 했을 때 썼었던 아까 말했던 요 문장을 가리키는 거였겠지,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C, B, A 순서대로 풀 수가 있는 문제였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넘어가자. 넘어가서 이제 8번으로 오세요. 8번입니다.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어. 세훈 요즘에 운동은 열심히 하니 근데? 주말이라도 그래 꼭 해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체력이 있어야 하더라고. 자, 이 글은 이제 주제 찾는 거였는데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았어요. 어렵지는 않았었고 주제문 자체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 근데 이제 공부해 볼 부분은 있는 것 같아. 뭐냐면 미리서 얘기하자면은 요 this may mean, it may mean 요거 밑줄 한번 쳐봐. 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를 좀 공부를 해보자고 이 질문 가지고. 자, 일단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living longer 해. 그러면서 average age가 increasing markedly. 오래 살고 그 다음에 평균 수명이 아주 놀랍게 늘어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with 분사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런 상태에서 자, ramification for the sport are the substantial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스포츠의 영향 자체가 굉장히 상당해졌다. substantial이 상당한이라고 읽어야 되겠지. 상당해졌어요. 그래서 fewer people, 더 적은 사람들이 뭐 할 것 같냐? 참여를 할 것 같아. 가장 인기 있는 전통적인 그리고 똑같이 말하자면은 most athletic한 sports, 가장 뭔가 이렇게 몸을 써야 되는 격렬한 그런 스포츠들, 그런 뭐 축구나 이런 것과 같은 그런 스포츠들에 참여할 가능성이 적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더 적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다는 소리가 되겠고.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사커나 뭐 다른 형태의 풋볼, 여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미식 축구나 이런 것들이 되겠고, 이거는 농구. 그래서 굉장히 격렬한 운동들인데
그런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적어진다는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어. 그래서 이런 스포츠들이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market their product differently. 그들의 상품을,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의 상품이라는 것은 뭐 스포츠에서 파생이 되는 상품들이 될 수도 있고 스포츠 자체를 얘기할 수도 있겠어. 그걸 다르게 근데 한번 홍보 시장에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야. In order to satisfy the requirements, 어떤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요. 누구의 요건이냐면 더 나이가 먹은 관람객들이나 그 다음에 이 응원하는 사람들, 서포터스들을 위해서요. 그래요. 지금 여기서 일종의 약간 뭐랄까 문제점이 나왔다고 해야 될까? 살펴보자면은 틀에 넣어보자면은 왜냐하면 이제 관객의 연령이 높아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격렬한 스포츠 참여가 힘들어졌어. 줄어들었어. 이런 상태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뭔가 해결책을 내놓는다라는 것이 바로 뭐야? 이 부분. 이 부분이다라는 거야. 이 부분이 해결책이에요. 연령에 맞는 뭔가를 다른 어떤 상품들을 좀 개발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신하게 내놓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나서 내가 처음에 말했었던 this may mean, it may mean 이것은 뭐를 의미할 수 있다, 뭐를 의미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주제를 찾을 때 지금 이건 주제 찾는 거니까 어차피 주제는 일반적인 내용이어야 되겠죠, 그죠? 일단 포괄적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괄적인 거, 일반적인 거를 가지고 뒤에서 상세한 내용으로 뒷받침을 해줘. 그러니까 뒷받침하는 내용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되겠고 주제는 일반적이거나 포괄적이게 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돼. 그랬을 때, 자, 우리가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일반적인 내용을 찾아야만 우리가 주제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겠지. 자, 이 this may mean 뒤에 나오는 것들은 그러면 이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좀 더 풀어서 설명하고 또 이 앞에서 얘기한 건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라는 그런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 지문에서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상세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 그 상세한 내용이 앞에 상세한 내용이 뒷받침을 해주는 요 부분 자체가 그러면은 주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사실상 지금 요 문장이 주제문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이런 표현도 사실은 뭐 주제를 드러내는 표현 중에 약하지만은 그래도 뭐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서 주제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바로 선택지 내려와서 고르셨어도 됩니다. 1번의 Role of Sports, 스포츠의 역할. 근데 지금 제너레이션 갭에 대한 얘기는 하지도 않았죠, 그죠? 세대 차이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아니고. 그 다음에 스포츠의 어떤 필요성인데 뭐 할 필요성이냐? Adapt to aging fans base니까. 예.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팬 베이스, 어떤 팬 기반층에 적응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 답은 2번이 될 가능성이 높죠. 3번도 뭐 reaching out, retaining 영걸 스포츠 팬을 계속 뭔가 도달하거나 영걸 스포츠 팬에 뭔가 닿거나 그 다음에 보유를 하는 거 아니겠고 빨리 와라. 그 다음에 4번이 나이에 적절한 스포츠와 운동 프로그램의 중요성 아니고 마지막에 5번도 뭐 제너레이션, 올드 제너레이션을 유발하는 이 사람들이 스포츠에 어떤 흥미를 잃는 것에 대해서 유발하는 어떤 요소들을 설명을 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가셨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문에서는 다시 한번
this may mean이 의미하는 바가 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앞에 내용이 그러면 주제가 된다라는. 우리가 그래서 뭐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그 선생님들이 이 표현을 많이 쓰죠. GS, 제너럴 한 거에서 스페시픽 한 걸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제너럴 한 것이 주제가 되겠지, 그지? 이것도 지금 저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연습해 볼 수 있는 지문이었겠습니다. 8번을. 네. 그 다음 9번입니다. 자, 9번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 이거 풀면서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던가요? 왜냐면 소재가 되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거를 내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소재였던 것 같아. 풀어봤을 때는. 그래서 앞에 그 주제 문제보다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어요. 이거는.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얼마나 자주 여러분은 샌드위치의 4분의 3이나 또는 쿠키의 4분의 3을 먹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어떤 아이템들을 소비를 하죠. 섭취를 합니다. defined quantity니까 정해져 있는 양의 아이템이죠. 그러면서 경험이 있죠. These particular quantities, 이런 특정한 양에 대한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양이 2번이나 나왔네요. 그죠? 일단은 양이 2번이나 나왔어요. 아이템의 양. 이 아이템이란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되겠는데 그 음식의 양에 대해서 2번이나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샌드위치의 처음에 어떤 노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어줌이잖아요. 그럼 추정하는 거죠. 죄송해요. 우리가 샌드위치에 처음 노출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소비, 하나의 샌드위치에 대한 소비가 뭐로 이어진다가 되겠지, 그지? Was followed. 이거 이제 외우고 있죠, 그죠, 우리? 예. 뭐로 이어집니다. 즉, 이게 이 다음에 이거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게 이거죠, 그죠? comfortable and satiety, 편안한 어떤 포만감, 그 다음에 적절한 양의 에너지가 뒤따르게 된다는 식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즉, 처음에 만약에 샌드위치를 처음 먹는다고 쳐봐, 여러분들이. 생애 첫 샌드위치를 먹는데 그 샌드위치를 하나 먹는 거야, 하나. 샌드위치 하나 먹는 게 뭐랑 연관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포만감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양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거야. 즉, 뭔가 음식의 양이라는 게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배불러서 이만큼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일단 양이 정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포만감과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내가 이 정도의 에너지를 얻는구나라는 식의 어떤 느낌이 뒤따라온다라고 되어 있어. 포만감을 느끼니까 음식량을 먹는다라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처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양의 밥을 먹어.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내가 먹었을 때 이 정도 배가 부르니까 난 이만큼 먹는다고 생각할 텐데 사실 그게 아니라 먼저 어떤 음식을 처음 경험을 했을 때 이만큼만 주는 거야. 그럼 이만큼만 먹는 게 맞는 거구나. 이만큼 먹었을 때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는구나. 라고 먹고 거기에 대해서 배부르다, 에너지가 있다 라는 식의 생각이 나온다라는 거야. 지금 요 was followed by 요 표현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게 완전히 거꾸로구나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올수 붙이면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또한 전체 이렇게 주어진 양 자체, 포션을 먹는 경향이 있죠. 종종 완전히 모르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밀집해 있거나 아니면 희석되어 있는지 그것들이. 즉 희석되어 있다란 말은 부족하다는 말이겠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이제 반대말이잖아요. 그죠? 반대말이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그 음식에 들어가 있어. 즉 이 1인분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은 얼마나 많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섭취를 한대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시리얼 한 그릇을 아침에 섭취를 합니다. 근데 뭐와는 상관없이, 시리얼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이게 칼로리가 높든 낮든 아니면 다른 영양분이 있든. 근데 사실 인기 있는 어떤 개별 어떤 serving bowls of cereals, 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리얼 먹을 때 쓰는 그릇을 말하는 거지. From one commercial source, 이런 하나의 어떤 뭐 상업적 근원에서 오는, 즉 뭐 판매가 되는, 이런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근데 다르다 이거야. 달라. 70에서 130kcal에 걸쳐서 달라. 그리고 content of the milk, fat content of milk야. You probably add, 네가 더할 수도 있는 그런 우유의 지방량도 make even larger difference,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생각하는 거지. 음식량 자체가 포만감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겠지만 지금 에너지 면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칼로리가 되겠는데, 이 칼로리를 얘기를 할 때 지금 사용했던 예시가 지금 시리얼인데, 시리얼도 한 그릇, 시리얼 한 그릇 양 자체가 이게 왜 이만큼 먹어야 되냐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걸 먹고 어느 정도의 칼로리를 우리가 섭취를 할 수 있다는 걸 계산을 하고 먹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왜냐면은 이 한 그릇의 크기도 달라. 그 다음에 그 시리얼의 칼로리도 각각 달라. 그 다음에 거기다 같이 넣는 우유도 달라. 다 달라.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칼로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그릇을 이만큼만 먹어야 되라는 식으로 정하고 먹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거야. 이게 느껴져서 먹는 게 아닌 거야. 계속 지금 음식의 양이 포만감과도 관련이 없고 이거와도 관련이 없어. 그냥 음식 양이 있고 그 뒤에 얘네가 따라오는 것 뿐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초기 경험에서 어떤 음식의 초기 경험에서 우리는 배웠어요. What quantities is this entirely? 무슨 양이, 즉 어느 정도의 양이 이런 포만감을 만들어내는지를 배웠어. 그러나 우리가 쉽게 속아, 특히나 우리가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왜냐면은 1인분의 크기 자체가 종종 더 크고 더 기름지고 그 다음에 칼로리 일단 함량도 더 많아.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래서 1인분이라는 양 자체를 다시 한번 말하지만 포만감이나 필요한 에너지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정해진 게 아니라 초기에 그냥 처음에 경험할 때 이만큼만 준 거야? 그럼 이만큼만 먹어야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포만감과 에너지 양을 결정을 지어버리는 거니까 먼저 양이 주어지고 거기에 따른 포만감이 온다. 포만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문제를 푸셨을 때 이 정도까지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셨을 때 2번, 3번, 4번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푸셨을 때 2번, 3번, 4번은 일단 2번 보면은 favorite food를 guilt free하게 죄책감 없이 즐겨라라는 말은 그냥 잘 먹으라는 얘기다 이겠죠, 그죠? 이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더 적게 만족을 하십니까? 라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food quantity하고 mindful eat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mindful eating이라는 것은 뭔가 마음속으로 먹는 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음식량 자체에 대해서 조절하는 것이 뭐 마음속으로 정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이건 아니었어요. 반대의 얘기죠 오히려. 4번에 푸드를 커버로 판단을 하라라는 것은 뭔가 이 에너지 덴시티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즉 어떤 음식이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칼로리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너무 많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겠고 1번, 4번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1번 It's the tied subjective feeling or the number of calories. 이 포만감이란 게 주관적 감정이거나 또는 number of calories, 뭐 칼로리의 어떤 숫자냐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은 포만감을 주관적인 느낌이다라는 식으로 연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칼로리에 대한 어떤 수치 이런 걸로 연결을 지었다라는 거야. 근데 포만감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디서 오는 거였어? 초기 주어진 음식 양에서 왔다라는 게 이 글에 대한 핵심 내용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1번 아니고 5번에 learned fullness, 학습된 배부름.
어떻게 초기에 정해진, 이미 미리 정해진 음식량이 우리의 음식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가? shapes. 딱이죠? 그래서 답이 5번이었다. 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장은 아까 우리가 followed가 되어 있었던 이 문장이었겠어요. 예시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오히려 이 문장 자체가 여기까지였죠, 그죠? 이 문장 자체가 우리에게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품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 10번으로 가봅시다. 덥다. 날이 더워지고 있어. 너 벗어 이제 옷 좀. 뭐 패딩이야 아직도. 괜찮다고? 졸라. 쪄 죽어라. 벌써 3월이 3주가 넘었습니다. 참 빠르죠, 시간이. 나 진짜 주말에 이렇게 수업하면서 시간 느껴보니까 너무 빠르더라고. 1월부터 해가지고 언제 시간이 이렇게 다 되는지 몰라. 봐봐, 벌써 1, 2, 3 지나가면 4, 5, 6, 7, 8, 9, 10, 11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진짜. 금방 순식간에. 자, 6모 보고 9모 보고 나면 여러분들 그거 알죠? 9모 보고 3일인가 4일 있다가 수식카드 써야 돼요. 일정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9모가 이게 자꾸 문제가 나와. 9모를 8모로 보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와. 왜냐면은 생각해봐. 아니 표점도 모르고 영어야 어차피 원점수가 있으니까 뭐 우리야 상관없다마는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 표점도 모르고 지금 써야 돼요. 너무 이건 아닌 거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버려. 그래서 막 8모를 지금 봐야 되냐 만에 막 이러긴 하는데 모르겠다. 8모는 9모 보는 게 영 애매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 3모 얘기했었지 내가. 3모 어떤 식으로 연습하자고. 내일 할 거야. 내일 그러니까 요거 진도는 모르겠어. 일단 문제 푸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 70분 동안 진짜 한번 풀어보시게. 제가 시험지를 사실 이런 식으로 한번 뽑아봤어. 이렇게 진짜 시험지 같이. 이런 식으로. 좀 크기가 작긴 하지만. 왜냐면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야 돼. 아니요, 3모야, 이거 3모. 3모면 학교 숙제 때 다 했어? 진짜로? 25년 거? 최근 3년 거 다 했어? 뭐 다른 걸 해봐야 되겠네. 뭐 다른 거 뭐 준비하면 되지 뭐. 근데 중요한 거는 풀이 방식. 이건 풀이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가르쳐 줄 게 있어가지고 시간을 나도 해봤어. 그래가지고 어저께 과연 내가 생각한 대로 풀었을 때 애들이 제대로 할 수 있나 해서 듣기를 풀면서 어느 정도의 문제를 그러니까 뭐 해봤는데 괜찮아. 할만한 것 같아. 이 정도는 뭐 듣기가 하니까 사실은 좀 짱짱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지만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일 한번 그걸 한번 해보고 와 그러면 3모는 살레 애들이 다 풀었다고. 준이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넌 다 했다고? 네, 상대방이 달라갖고. 그래. 전사는 그런 거 안 했죠. 그럼 너만 다른 거 하면 되겠다. 그럼 너만 다른 거 하면 되지. 그지? 다른 애들은 다 3모 하고. 왜냐면 난이도가 이게 애매해요. 3모만큼의 난이도를 만들기가 좀 그래. 왜냐면 6모보다는 분명히 쉬워야 되고. 근다고 해서 2학년 것보다 또 쉽게 하기에는 2학년 거랑 비슷하게 하기도 좀 애매하고. 너는 그냥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그냥 줄게. 다른 뭐 교재에 있는 거를 한다든지. 자, 그 다음에 10번 봐보면 이제 어법이에요. 자, 어법은 요거는 이건 헷갈릴 만한 게 그렇게 없었을 것 같은데 한번 봐보자. 자, different performance domains예요. 다른 어떤 성과, 영역, 도메인이니까 성과, 영역에 걸쳐서. 그리고 퍼포먼스를 성과라는 식으로 읽는 연습을 좀 해봅시다.
자주 나오니까 뭐 성과, 수행 능력 이런 뜻으로 잘 쓰이니까. 그래서 성공적인 성과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뭐에 의존하는 게 아니냐. 어떤 능숙한 움직임에 대한 조절, 그 다음에 어떤 성공적인 행정, 기술에 대한 어떤 행정 실행 이런 것들에서만 의존하는 게 아니다. 말이 어렵긴 한데, 그지? 종종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핵심적 요건이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이렇게만 연결해 보면 좋을 것 같아. 뭐 말이 어렵지만 성공적 퍼포먼스라는 거는 효과적 decision making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요걸 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성과가 있기 위해서는 효과적 decision making이 있어야 된다. 의사결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만 잡아놓자. 자, 이런 맥락에서 decision making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여겨집니다. 어떤 과정으로서. 전념하는 과정이네요. 특정한 어떤 행동의 과정에 전념하는. 어떤 특정한 행동이냐면 하나의 선택지를 다른 것들을 제쳐두고 선택하는 것에 대한 행동이 되겠어요. 일단 이거 문법적으로 전치사 다음이니까 ing가 와주시는 게 좋긴 하겠죠. 그죠?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 저렇게만 하고 넘어가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실 거 뭐냐면은 이거 being pp는 오지 않을까 이것까지는 생각을 해놓고 갑시다. 그래도 어쩔지 모르니까. 왜냐면 뭐 고1이면 니들이 고1이면 아 전치사 뒤에 ing 넘어가 하겠어 하겠는데 그러지 않아. 이제 물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흔치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빙피피 물어보는 문제가 흔치가 않지만은 그래도 생각을 해두자고. 뭔 소리냐면 당연히 지금 이 동명사의 어떤 의미상의 주어를 판단을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이게 능동적인지 수동적인지 따져보라 이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여기서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은 이 decision making이라는 것이 전념을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죠? decision making이 전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적절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ing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까지밖에 안 읽었어요. 그리고 and relate to the choices 어떤 선택들로 이어집니다. 선택들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어떤 선택들이냐? are made then when a number of options are available. 수많은 선택지들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to the performer for selection.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선택을 실제로 하는 사람에게 이용 가능했을 때 이루어진 선택들과도 연관이 있다. 그래서 또 계속 말이 도는 것 같아. 말이 도는 것 같지만은 decision making이라는 것 자체가 선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중요한 거다. 당연하지 decision making이 선택을 하는 건데 그지?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이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것이 이런 다른 것들을 제쳐두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에 전념하는 과정으로서 그냥 여겨진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놓읍시다. 자, 그럼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런 결정들입니다. 이루어진 영향을 받도록 무엇에 의해서 past experience and knowledge base the individual performer has of specific situation. 잠깐만 뭐야? 잠깐만요. 왜 동사를 내가 착각을 하고 있지? base the individual performance has 아닌데? 다시 past experience하고 knowledge base 그 뒤에 동사가 없네? 왜 나는 뭐지? 내가 표시를 잘못했어요? 그러네. 이상하네. 이상해 보게요. 자, 내가 만약에 이걸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사실 여기까지로 생각을 해서 decisions,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절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치면은 뒤에 지금 동사가 없죠, 그죠? 없습니다. 없어요. 즉 이 문장에 지금 동사가 없어. 뭐에 대한? 이 decisions에 대해서
짝을 이루는 동사가 없어져. 즉 이 부분도 해수도요. 이 individual performance가 가지는 어떤 과거의 경험과 지식 기반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도록 만들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도 돼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디시전에 대한 동사가 없어 뒤에가. 그러면은 뭔가 오류가 있는 거겠지. 얘를 비동사로 한번 바꿔볼 거야. 알로.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결정이 이루어진 결정이란 건 영향을 받아. 무엇에 의해서? 과거의 경험과 knowledge base에 의해서. 잠깐만. knowledge base에서. 근데 그 knowledge base라는 건 개인들이 갖는 뭐에 대해서 갖는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갖는 그런 knowledge base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우리가 결정을 할 때 만약에 세훈이, 민강이, 선생님이 어느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세훈이, 민강이, 선생님의 개인적 경험과 지식 기반이 영향을 주죠. 그죠?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거지.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라고 보셨어야 됐겠죠. 그래요. 2번으로 잘 푸셨나요? 쉽게. 책을 갖고 와야지. 세훈이 잘 푸셨어요? 오케이. 3번도 지금 보시면 이제 하나씩 보시면 이거 지금 전치사 다음에 웨더절이 올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 맞습니다. 오히려 저기에 if가 오면 틀린 거예요. 알겠어요? if가 오시면 안 돼요. 웨더절만 오시게끔 하시면 좋겠고 대절이 와서 안 되죠. 그죠? 대절은 절대 못 오고 그 다음에 4번은 수일치인 것 같은데 another important aspect가 주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결하셨으면 됐겠죠. 그죠? 이렇게 맞춰서 수일치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이 좀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해. 5번 as, thus, the underpinning explanation of a process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5번이 어디서부터냐? 여기서부터구나. 올소. 자, 읽어볼게요. 또한 the time scale, 어떤 시간의 범위, 시간 범위 within which a decision is made. 이런 결정이 이루어진 시간 범위 또한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뒤에도 나오거든요. 뒤에도 as를 쓰고 나서 바로 뭐 동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as를 쓰고 나서 동사 주어가 나오는 이런 도치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the underpinning explanation of a process 그러면은 뒷받침하는 설명입니다. 설명 과정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설명인데 어떤 거냐면 differs depending on whether the decision is time strained or not. 뭐 그 결정이 시간이 딱 정말 제한되거나 결정을 하는 결정이 시간이 제한이 됐거나 되지 않았거나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이런 뒷받침하는 설명이 되겠는데 이 뒷받침하는 설명도 다른 것처럼 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as가 뭐뭐처럼이라고 쓰였을 때 뭐 그냥 동사가 나온다는 거 아니면은 이렇게 주어 동사 도치가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문장이 좀 변형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does라고만 쓰여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대동사 문제인 거죠. 대동사 문제를 앞에 뭘 대신하냐라고 봤을 때 달라요. 이런 게 다른 것처럼 이라는 뜻에서 5번도 various를 대신하는 대동사로 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풀었어야 되는 문제였겠어. 그러니까 뭐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2번 아니면 5번하고 고민을 했었을 것 같아. 2번 아니면 5번으로 고민을 했었을 것 같고 5번이야 그래 이거 대동사라고 해서 various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앞만 봐도 동사가 안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2번으로 찍고 가셨으면 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의 느낌으로만 해서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갑시다. 11번 자 무관한 문장
자, 또 몇 번 아니면 몇 번 해볼까? 민강아, 몇 번 아니면 몇 번이라 했냐? 한 번 아니면 4번이라 했다. 에? 그 공식이 계속 유지가 되나 안 되나 봅시다. 에? 자, 봅시다. Emerging findings suggest 뭔가 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발생하고 있는 발견들이 뭘 시사합니다. 뭘 시사하냐? Minorities arguing their point of view electronically. 그러면은 그들의 관점을 전기적으로 주장을 하는 소수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겠죠. 어떤 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improve group performances. 네, 그 그룹의 어떤 수행 능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뭐 하는 한 그들이 주장을 하는 한 뭘요? In-group affiliation and maintain their views consistently. 그러니까 in-group affiliation이라는 게 이게 뭐 그룹 내의 이 그룹 내의 어떤 뭐 조직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조직력을 계속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관점을 일관적으로 유지하는 한 이 소수들이 특히나 이런 식으로 그들의 관점을 주장하는 소수들인 거야. 그럼 이 말이 사실은 좀 잘 와닿으면 좋을 것 같아. electronically. 전기적으로. 세훈 이거 읽었을 때 무슨 생각했어? 전기적으로 주장한다는 거. 잘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 그러면 이거는 우선은 놔둬보자. 왜냐면 이 말이 사실 중요하긴 했었어. 나중에 계속 내용을 읽어봤을 때, 이게 이런 의미였겠구나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었겠거든. 관점을 정기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소수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번. 몇 가지 fascinating한 연구들이, 매력적인 연구들은 또한 뭘 증명을 했습니다. 설득적이고, 그 다음에 성취 이점에 대한 for remote and geographically removed minorities. 멀리 떨어져 있거나 지리적으로 없어진이라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리적으로 제거된, 없어진 소수들.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 리모트의 의미를 조금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자. 동떨어져 있다는 말이니까. 지리적으로 뭔가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으로 뭔가 제외됐다라는 말로써. 그러니까 중심부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대도시 사는 게 아니라 어디 시골에 산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소수들의 설득적이고 그들의 어떤 수행적 성과적 이점에 대해서도 뭔가 증명을 했다. 그러니까 1번도 주어진 어떤 제시문과 비슷하게 소수가 뭔가 영향력을 펼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들의 어떤 설득적인 능력이나 수행적 능력에 대해서 높이 사고 있어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높이 사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아 보여요. 근데 이제 소수라는 게 아까 우리가 잡지볼 했던 게 일렉트로니컬리하게 관점을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리모트 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거는 잡고 가셔야 돼. 알겠어? 자, 그다음이야. 이런 경우에 그룹들은 근데 minority advocate who is geographically remote 되어 있어. 그러면은 뭐 소수들이 있는 그룹, 소수 지지자들이 있는 그룹인데 사실 이 지지자들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지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그룹에 이제 어떻게 보이냐? perform better, 더 잘 수행하는 것처럼. 뭐 때문에? 소수들이 devil's advocate, devil's advocate 밑에 나와 있죠, 그죠? 일부러 반대 의견을 내비칠 수 있기 때문에 수행을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효과적으로 유도를 하면서, inducing 하면서 minority를 뭐하도록 그들의 대안책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majority를 생각해보도록 유도하면서. 그러니까 역시나 소수들이 뭔가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2번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잘하냐면은 이 소수들이 일부러 뭔가 반대 의견을 내세움으로써 그들의 역할을 잘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반대, 그러니까 다수의 어떤 이 사람들과 소수들과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주류 계층이 있을 텐데 그 주류 계층들이 한번 대안책을 그래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우리 생각 말고 다른 게 혹시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유도를 하면서 일부러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역시나 좋은 말 하고 있기 때문에 2번도 무리가 없어. 자, 3번 잘 봐. 이제 여기서부터 3, 4번 나온다잉. 자, the clash between the mainstream narratives and the strongly held minority opinions. clash면 충돌이야, 충돌. 충돌인데 뭐와 뭐 사이에 주류의 어떤 이야기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뭐 이야기라고 하면 좀 이제 좀 뭐라지 뭐 서사 이런 게 생각날 수 있으니까 그거 말고 그들이 어떤 주장을 담고 있는 담론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좋아. 그래서 주류의 담론들과 그 다음에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마이너리티스들의 opinions, 소수의 어떤 의견들의 충돌입니다. 이 충돌이 빠르게 에스컬레이트 할 수 있다. 물론 에스컬레이트라는 게 뭐 상승하다, 올라가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뒤에 얘기를 보시면은 widespread and toxic debate and conflict online. 그래서 널리 퍼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뭔가 악영향이 있는, 그러니까 독성이라는 말이니까 악영향이 있는 논쟁들과 갈등으로 퍼지도록 악화시키다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읽어야 돼. 왜냐면은 뒤에 걸로 변하게 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는 거야. escalate into 이렇게 읽어요. 그럼 봐봐. 여태까지 소수가 잘하고 있다고 했어. 그지? 소수가 잘한대. 소수가 다수의 어떤 그런 대안책도 생각하게끔 유도하면서 굉장히 뭔가 일부러 악역을 자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 둘의 갈등이 어떻게 보면 충돌이니까 이 갈등이 굉장히 해로운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 잘 얘기하다가 소수가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라는 식으로 인정을 해주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하면은 못 써. 안 돼. 그러니까 3번인 거예요. 그렇게 잡아냈으면 됐겠다. 괜찮죠? 근데 한 번 더 검토는 해보시라고 시간이 있으면 그러면은 여기서 4번으로 곧장 읽으면 되겠지, 그지? 4번 읽어볼게. 아마도 being removed from the anxiety and the discomfort of face-to-face disargument. 뭐 없어지는 거죠. 없애지는 거죠. 뭐로부터냐? 불안과 어떤 불편함으로부터. 면대면 이런 어떤 불일치,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 합의가 안 되는 거, 의견 불일치 이런 것들로부터 없어지는 것이,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즉 이거는 이제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의 얘기겠어요? 주류와 비주류 사이에서, 아까 뭐 메이저리티와 다수와 소수 사이에서 발생이 되는 불안과 디스컴포트, 불편함, 면대면으로 마주했을 때. 아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겠어? 소수들이 일렉트로니컬리하게, 리모트하게 그들의 입장을 펼치잖아. 공간적으로도. 그럼 이 일렉트로니컬리를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겠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리모트한 상태에서도 다수들에게 일렉트로니컬리하게 그들의 관점을 주장을 할까? 힌트는 리모트하게 있는 거야. 이거 충분히 해볼 만한 어떤 뭐랄까 유추하는 힘을 좀 길러볼 수 있는 어떤 뭐랄까 연습일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일렉트로니컬리가 의미하는 게 뭘까? 소수가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도 다수에게 뭔가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을 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걸 일렉트로니컬리하게 한대. 전기를 써서 한대. 전기를. 어떻게 하겠어? 전기를 지져 막? 하는 거야. 이거 인터넷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인터넷이나 SNS. 그러니까 그들이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도 뭐 전자기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테크놀로지를 통해 가지고 자꾸 의견을 피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의견을 이런 식으로 좀 본인들이 마주한 상태에서 의견을 피력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불안이나 이 불편함이 좀 없는 거야. 없어.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이제 뭐하게 만드냐? 더 쉽게 만들어. 뭐가? 이 소수들이 assert on a typical view without a fear of reprisal. 그들의 어떤 이 atypical
그러니까 어가 붙으면 우리가 반대말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전형적이지 않은 뭔가 약간 조금 뭔가 정도에서 벗어난 그런 관점을 단언하거나 주장을 하는 게 더 쉬워져. 왜냐면 뭐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상대가 없기 때문에. 나를 반대하는 상대가 직접적으로 내 앞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류의 의견, 다수의 의견 자체를 반박하는 주장을 쉽게 해버릴 수가 있는 거야. 뭐 없이, 뭐가 없는 상태, reprisal, 어떤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리고 또한 또 이런 상태는 더 쉽게 만들어. 뭘요? 다수가 또한 수용하는 것을 소수의 입력, 여기서 입력이란 건 이제 의견이 되겠죠, 그죠? 의견을요. Without worrying about the identity consequences of publicly accepting it. 예. 공적으로 수용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정체성의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없이 이런 말이야.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제 일단은 이 메이저리티가 아까 뭐냐고 그랬냐면 이 얼터너티브도 생각을 해본다 그랬잖아. 이 대안책들. 그럼 뭐겠어? 어떻게 보면은 소수가 얘기한 것을 조금은 받아들여주는 입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받아들여지는 것, 그 소수의 의견을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 사람들 그러면은 정체성, 자기가 다수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을 텐데 만약에 여당 측에서 야당의 의견을 만약에 흡수한다고 쳐 그러면은 너희 새끼 너희 정체성 보수로서 막 아니 뭐 진보로서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정체성이 너희들 막 희석이 되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 그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거야. 별로.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 없이 또한 쉽게 majority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 minority의 어떤 입력이나 어떤 인풋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뭐라? 이렇게 소수가 SNS나 인터넷 아니면은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그들의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효과적이다. 알았어. 뒤에 놔둬. 뒤에 놔줘. 문제 다 풀었어? 갈 거야? 알았어. 잘 가. 안녕.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였겠습니다. 자, 11번 한번 풀어봤어요. 역시나 3번이었습니다. 틀리지 마라. 진짜 무관한 문제야. 이제는 틀리면 진짜, 이거 진짜 안타까운 거야. 3, 4번으로 계속 가봅시다. 자, 그 다음에 12번인데, 잠깐만 쉬었다 하죠. 순서별 문제 해봅시다. 자, 이것도 우리가 몇 번이었어요? 6번 있죠, 그죠? 6번에서도 대립구도가 있었죠, 그죠? 대조구조였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사실은 지금 읽어보셔서 알겠지만은 essentialism하고 non-essentialism의 대립구도였어. 그래서 essentialism을 얘기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non-essentialism을 얘기하는 게 뭔지를 묶어서 보셨으면은 쉬웠겠습니다. 이것도 진짜 판박이야. 6번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6번하고 똑같아가지고 우리가 뭐 지금 EBS 지금 수노트 강의라는 게 그렇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 문제를 출제를 하는 평가원이라는 곳에 그 어떤 문제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반영을 잘 하고 있는 교재라고 볼 수 있겠는데 평가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내니까 EBS에서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보라고 하는 것 같아. 한번 봐봐. 제시문은 컨셉 오브 체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이센셜리즘이 먼저 나오죠. 그러면은 본질주의에 따르면 의자라는 건 특정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수적인 여겨지는데 그리고 확인이 되는데 의자로서 그러니까 의자의 어떤 필수적 특정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의자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속성은 뭐 시트를 포함을 하고 있다든지 뒤에 등받이를 또는 다리를 포함을 하고 있다든지 뭐 앉게끔 해주는 그런 속성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본질주의적인 어떤 입장에서는 의자가 되려는 필수적 속성을 다
포함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 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시작이 지금 제시문이 일단 이센셜리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알겠죠? 이센셜리즘으로 시작을 했고, 물론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이게 뭐 이센셜이냐 넌이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를 푸시면서 그걸 느꼈어야 됐겠어요. 자, 일단 A에서 오는 게 뭔지를 좀 봅시다. A부터 앞대가리만 한번 봐봅시다. 자, 대신에 it might argue, 그것은 뭐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Any object can be considered a chair. 어떤 물체든 의자로 취급이 될 수 있어, 여겨질 수 있어. If it fulfills a functional purpose. 그것이 기능적 목적을 충족을 한다면, 뭐와 같은 뭐 providing a platform for sitting, 어떤 앉기 위한 어떤 플랫폼이라는 게 여기서 승강장 이런 건 아닐 것 같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임시로 앉을 수 있는 어떤 자리나 이런 것들을 뜻하겠어. 그런 것들과 같은 제공을 해준다면, 그럼 의자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이센셜리즘에서는 아까 막 되게 까다롭게 property, 속성이 충족이 돼야 돼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 세부적 속성을. 근데 여기서는 functional purpose만 충족을 시키면 의자로 볼 수 있다라는 주장이야. 이건 이센셜리즘과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 A는 일단 건너뛰어보죠. B로 갈게. 자, 다른 말로 하면 이러한 필수적 특성들이, 자, 이러한 필수적 특성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대명사예요. 그죠? 이것들이 뭘 정의하냐? 이 의자의 본질을 정의한다. 그럼 이러한 특성들이라고 하는 게 의자의 본질을 정의한다는 말은 의자의 본질적 특성이겠네, 이건. 근데 의자의 본질적 특성은 제시문에서 한번 얘기했었죠, 그죠? 등받이, 다리, 그 다음에 뭐 좌석 이런 게 있어야만 의자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B가 굉장히 유력해 보여. 하지만 C 읽고 판단. 자, the presence of legs, 다리의 존재는 is considered essential. 네, 필수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For an object to be classified as chair. 네, 어느 한 물체가 구별이 되도록, 분류가 되도록, 체어로서 분류가 되도록 이 다리의 존재는 필수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이센셜리즘 쪽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뒤에 구조가 non-essentialism은 그러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뭔가 갈리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 이럴 때 다시 한번 뭐라고? essentialism을 얘기를 하다가 non-essentialism으로 넘어가는 그 구조를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고. 근데 거기에 분기점이 되는 게 지금 C인 거예요. 그죠? C인 거라면은 일단 essentialism을 다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중간에 C가 끼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옴으로 인해서 여기 non-essentialism에 대한 어떤 문단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왁구를 짜고 생각을 하면은, 왁구. 아, 이런 말씀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딱 각을 잡고 읽어보시면은, 그래, B가 적절히 보인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 C가 나오고, 그럼 이거는 뭐 읽어볼 필요 없이 A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만 이런 대조구조는 36번에나 나오는 거야. 37번으로는 안 나와. 이렇게 분명하게 나오는 거는 순서 배열 문제에서 쉬운 거 어려운 거 있잖아요. 쉬운 게 36번, 어려운 게 37번이었어. 37번이 항상 3점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랬을 때 쉬운 유형으로 그나마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땡큐 하고 맞아야 된다고. 땡큐 라고 해줘야 돼. 대조구조 항상 생각해 주세요. 순서 배열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7강 갑시다. 7강의 어법으로 또 시작을 해봅니다. 이번에 어법은 뭘 냈냐? 일단 이거는 소재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던 것 같아. 그린 컨슈머, 또 환경 얘기죠, 그죠? 자, 봐봐요. 자, 친환경적 소비자들은 뭐랑 이 비친환경적 소비자들과 비교했을 때 또 환경 친화적인 제품들을 이런 표준의 어떤 대안적인 것들, 이용 가능한 대안적인 것들보다도 구매하는 걸 선호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available은 이런 식으로 뒤에서 후치 수식을 잘해요. 앞에 나와 있는 명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 괜찮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대안책들, 대안물들, 대안에 되는 것들을 수식을 해주니까. 그 다음에 이런 친환경적 소비자들은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들이 뭐에 대해서 이끌어진다. Guided by their internal control and open-mindedness. 뭐 내적인 통제와 개방성에 의해서 이끌어진다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책임을 남기지 않을 거래. 뭐에 대한 책임? 뭐 자연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네요. 그것을 누구한테? 정부나 기업체나 환경론자들이나 과학자들한테 책임을 남긴다. 즉 책임을 남긴다는 말은 내가 책임을 지는 거야. 내가 그들에게 책임을 떠맡기지 않는다는 소리인 거야. 내가 환경에 대해서 책임짐으로써 이 인터널 컨트롤과 개방성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개방성이란 말은 내가 어떤 제품이든 다 살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고, 내적 통제라는 말은 꼭 친환경적인 것만 사야 되겠다는 이런 통제감이 될 것 같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책임감을 뭔가 떠맡기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법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또 전치사 다음에 ing 나왔어, 그지? 그럼 일단 뭐 맞는 형태이긴 하지만 아까도 설명했지더니 being pp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being pp 혹은 뭐 시제에 따라서는 뭐 having pp 이런 것도 나오겠지만 일단 being pp부터는 얘가 지금 어쨌든 주어는 이 환경론자들이 이 그린 컨슈머들이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보호를 하는 책임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2번도 적절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그린 컨슈머들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이거 느낌이 있어야 하죠, 그죠? 3번이 있어야 해야 돼. 갑자기 왜 동사가 튀어나오는 거야? 무슨 뭐 동사가 여기 주절의 동사가 무슨 뭐 사역 동사여가지고 혹은 뭐 지각 동사여가지고 목적격보로 동사 원형가 나온 것도 아니고 저기 동사가 나올 리가 없겠죠, 그죠? 그럼 뭐로 바꾸면 좋겠어요, 저거? 내가 그것까지 보이면 이제 완벽하게 답인 거잖아. 저게 이상해. 이상한 건 알겠어. 그럼 뭘로 바꾸면 가장 적절해 보일까까지 만약에 여력이 돼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 이제 연습할 때니까 우리가 문제 풀 때야 툭 찍고 가면 되고 근데 연습할 때 뭐가 되면 좋겠어요? 바꿔보신다면 to think 생각하는 사람. 만약에 이제 그렇게 의도로 한 것 같아, 세훈이도. 그지? 생각하는 사람으로, 그지? 근데 그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 이제. 물론, 이 투부 정사가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할 때 얘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은 경우는 사실 뭐냐면은 얘는 의미상의 주어보다는 목적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목적어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는 명사 이렇게 내가 쓰고 싶어. 그럴 때 이 하는은 그러면 보통 ing로 현재 분사로 차라리. 그러니까 여기는 thinking이 적절해 보여. 아니면 who를 집어넣어도 되고 who think 이렇게 써도 되고 그지? 뭐 방법은 많아. 방법은 많아. 저걸 thinking으로 써도 되고 하니까 여튼 뭐 답이 3번이다라고 쉽게 나올 수가 있었겠어. 4번은 S 붙었으니까 딱 봐도 수일치 문제 냄새가 나요. 그죠? 그러니까 individuals의 consumption 여기 맞춰가지고 수일치 하셨으면 됐겠고 5번은 that, what 물어보는 그런 명사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가주어고 여기 지금 진주어란 말이지. 그럼 진주어 절에 들어가 있는 that절이라는 거는 명사절이고 그럼 what을 이제 봤어야 되는데 그린 컨슈머가 개별이다, targeting substantiality 하면은 by using their purchasing power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지속 가능성 자체를 목표로 두는 개인들이다. 완벽한 문장이죠, 그죠?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what이 들어갈 리가 없어서 5번도 맞는 문제,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이었어? 3번이 예 되겠고 그 다음 exercise 2번입니다. 주제 추론. 이거는 이제 글을 이제 읽어보셨겠지, 그지? 읽어보셨겠지만은 앞에가 예시, 특정한 내용이 나오고 뒤에서 정리를 해주는 구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보셨다던가 아니면 자 적어도 한 절반 지점 뭐 한 3분의 1 지점이라 해도 좋고 처음부터 읽었는데 계속 뭔가 특정한 얘기만 하고 있어. 특정한 얘기만 하고 있으면은 일반적인 얘기가 분명히 뒤에 나오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차라리 후반부 세 문장을 먼저 읽어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시간이 부족하면 시간을 어쨌든 빨리 우리가 써야 되거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22번으로 나오는 22번을 푸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계산한 시간은 2분 정도밖에 안 해요. 2분. 내일 연습해 볼 거야. 내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분. 그러니까 우리가 1시 10분에 시작을 하죠. 영어가. 1시 10분 아닌가? 아니. 모의고사 시간, 모의고사 수능 때도 똑같잖아. 그지? 1시 10분에 시작할 거야. 1시 10분에 딱 이제 듣기 안내 방송이 딱 나오면서 뭐라 그지? 그죠? 그래서 그거부터 해가지고 몇 분까지, 그다음 몇 분까지, 몇 분까지, 몇 분까지, 몇 분까지를 구간을 통과를 하는 연습을 시켜보려고 해. 내일 할 때 알려주고. 근데 이것도 목표 등급별로 사실은 이게 통과해야 되는 시간대가 따로 좀 있거든. 1등급을, 2등급을, 3등급을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 어차피 뭐 점수야 80점만 넘으면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연습을 시켜보려고 해. 그래서 이제 뭐 22번 한 2분 정도로 내서 끝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다시 이런 지문들 같은 경우에 뭔가 되게 상세한 내용이 먼저 나오면 차라리 뒤를 먼저 읽으세요. 한 3분의 1 지점만 넘어가셔도 그렇게 느끼신다면은 차라리 뒤에 빡 읽어버리고 가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자, 학생들이 하도록 조언 받는 것은 is often plain wrong.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 여기서 plain이라는 게 뭐 플레인 요거트한테 그 플레인이가 하는 순수한 뭐 이런 의미로 생기는데요.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이 사람이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은 뭐 굉장히 포괄적인 문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주제문 이렇게 생각을 하고 뒤에 for instance로 뒷받침을 하는 거거든. 사실 저건 우리한테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뒷부분에서 나오는 얘기를 추렸어야 됐겠어. 자, 예를 들어서 published on the website 여기에서 웹사이트에 게재된 그런 공부 팁입니다. 여기 대학에서 뭘 포함을 하냐면 어떤 조언을 이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핵심은 반복이야. 그리고 너가 어떤 그 학습 자료를 더 많이 읽어낼수록 훑어낼수록 너는 어떤 그것을 영원히 기억할 더 나은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 another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예시가 그러니까 또 나오는 거지. 그지? 아, 그러면 이제 눈치 빠른 사람은 의씨 또 예시네. 안 되겠다. 내려가자. another에서 딱 끊고 내려갔어도 좋았겠다라는 거야.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다트머스 대학에서의 웹사이트는 만약에 네가 뭔가를 기억할 의도라면 너는 분명히 아마도 you will 뭐라는 식으로 어떤 뒤에 잠깐만요. 너는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기억할 의도라면 너는 그래야 할 것이다. 그럼 뭐야? 기억을 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죠? 생략이 된 거겠고. 그 다음에 또 예시야. Runs occasionally in the St. Louis Post Dispatch offering study advice까지 해가지고 한 public service piece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의 어떤 공적으로 나오는 그런 뭐랄까 뭐 무료 신문 같은 거 이런 데에서도 뭘 보여주는 거냐? Kids with his nose buried in a book. 코를 뭐랄까 책에다가 묻고 있는 코가 책에 묻힌 그런 아이를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concentrate 집중하세요 라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 캡션이 그 글에 대한 설명 글의 제목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거든. 캡션 어떤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Focus on one thing 하나에 대해서 집중하고 하나의 것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세요. 반복은 네가 반복하세요. 반복하는 것 네가 기억해야 될 것을 반복하는 것은
그것을 너의 메모리 속에다가 묻어버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반복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다시 읽고 의도성, 그 다음에 반복의 힘에 대한 믿음은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퍼버시브해요. 만연한, 널리 퍼진 이런 말인데, 그러나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지. 그러나 진실은 해서 이런 게 뭐야? 딱 주제를 드러내는 어떤 표현들이잖아요. 그죠? 진실은 뭐냐? 너가 보통 뭔가에 can't embed라는 게 어디 뭐 파묻다, 뭐 이렇게 포함시키다, involve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머릿속에다가 파묻을 수가 없어. 넣어둘 수가 없어. 단순히 그냥 그것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의 의도는 끝난 거야. 밑에 문장은 이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 뭐 전략이라는 것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가 만약에 폰 넘버를 훑어보거나 그것을 네가 눌러보는 거야. 머릿속에 담고 있는 거야. 네가 그 버튼을 누를 때. 핸드폰을 펀칭 한다는 말은 그 핸드폰 번호를 누를 때 핸드폰 번호를 외우고 있는 거. 요 정도의 전략은 요런 거일 때 그런 어떤 반복에 대한 전략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이 어떤 지속적인 어떤 학습에는 효과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이 지속적인 학습, 뭔가 오래 기억해야 될 학습에는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식으로 주제를 찾아냈으면 됐겠지. 자, 그러면은 답이 4번이 되겠죠. Common advice, study advice that fails to promote durable learning 이라고 되어 있어. 저기 common study advice라는 게 바로 이제 반복을 얘기하는 거겠지. 반복을 얘기하는 것이 근데 듀러블한 지속 가능한 어떤 학습에 대해서 학습을 증진시키는 데는 실패하니까 답을 4번으로 가져갈 수 있었겠습니다. 이거. 오케이. 그 다음 3번. 제목 추론. 자, 이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이랬어요.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말 안 하고 그냥 읽어볼게. 봐봐. 자, 미국의 교육자들이 미국의 아시안계 미국인들의 어떤 parenting, 양육, 아이를 기르는 이런 방식을 deviant라고 보고, 그러니까 뭔가 부적절해. 뭔가 약간 정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얘도. 그런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그에 상응해서 라는 표현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느껴. 뭐라고? White middle class parents and kids. 백인의 중산층 부모들과 아이들이 set an appropriate standard. 적절한 기준을 세우고 있다는 거야. That others should conform to.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순응해야 하는, 맞춰야 하는. 느껴야지. 백인 우월주의. 냄새나. 뭐였지? KKK? 냄새나요. 자, 예를 들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장이 되게 핵심을 품고 있는 거죠, 그죠? 미국의 중산층, 그것도 백인이야. 백인 중산층이 뭔가 교육에 있어서 아니면 뭐 양육에 있어서 표준이다. 그걸 따라야 한다. 라는 식으로 뭔가 압박을 넣는다는 거예요. 에듀케이터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대, 교육자들이. 예를 들어, White children outperform minority students야. 소수의 학생, 그러니까 여기서 소수라고 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소수도 느꼈어야 돼. 그냥 단순히 숫자가 적은 건가? 뭐겠어요? 이제 화이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겠어? 화이트 children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얘네랑 뭔가 다른 거지, 그지? 그럼 여기는 소수 민족인 거지. 소수 계층. 뭐 예를 들어 뭐라고 할까? 동남아시아계? 미국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디가 좋을까? 미국은 하도 사실은 뭐 히스패닉도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그래 봅시다. 이런 소수 계열의 소수 민족의 학생들이 만약에 넘어서 뛰어나 이런 학생들을 뛰어날 때 학생들을 거의 그것을 갖다가 뭐 학업적 괴롭힘이라고 보지도 않고 또한 이런 감정적 안정에 대한 이 소수에 대한 학생들의 감정적인 안정에 대해서 심퍼시, 동정도, 어떤 공감도 여기 계속 rarely에 걸려 있습니다. 알겠어요?
rarely see 하고 rarely express 한 거야. 그러니까 표현도 안 하고 공감도 보지도 않고 표현도 하지 않아. 공감을. 즉 뭔가 백인 학생이 다른 소수의 학생들보다 잘하면 거기에 대해서 학업적 폭력이라는 표현도 쓰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뭔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대한 어떤 감정적 안녕, 뭔가 약간 공부를 못하니까 뭔가 불안하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감정적 동요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도 표현하지도 않아. 왜 그러겠어? 당연한 거니까. 그들 입장에서 당연한 거고 오히려 아카데믹 불링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떨 때 저런 표현을 쓰겠니? 그러니까 백인 학생이 뒤떨어질 때. 백인 학생이 다른 소수의 학생들, 뭐 아시안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애들한테 뒤떨어질 땐 이건 학업적 괴롭힘이에요. 라는 식으로. 졸라 지들맘이지. 그 다음에 자 유사하게 교육자들이 또한 어떤 pathological rationals를 만들지도 않아. 이게 뭐 병리적인 설명이나 논지, 뭐 주장 이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 밑에 이제 병리적인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이거 그냥 되게 심한 거예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병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어떤 화이트의 weaker performance에 대해서 네, 이 백인 아이들의 부족한 그런 성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병적인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뭐와 비교해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비해서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as it happens for minority relative to whites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 지금 보면은 as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있잖아. 그렇지? 근데 아까는 as 다음에 동사 주어의 이런 도치가 되는 문장이었다면 이 문장은 아예 지금 보면 happens 다음에 주어도 없어요. for가 주어가 될 리는 없잖아. 그럼 이거는 주어가 생략이 된 것이고 보통 이제 뭐 it이나 이런 것들을 써놓는데 그것도 또한 잘 안 써버려. 안 쓰고 이 as에 대해서는 뭐 하듯이 뭐처럼이라는 의미로 즉 앞에서는 봐봐요. 위커스한 화이트의 위커스 퍼포먼스에 대해서 이걸 하지 않아. 그죠? 근데 이런 화이트에 비해서 백인들에 비해서 소수의 학생들에게는 일어나는 것처럼이라 일어나듯이 뭐가 일어나겠어? 이런 앞에 나왔었던 어떤 pathological rationing을 소수의 학생들한테는 얘기하는 거야. 너 뭔가 너무 큰 병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 교육자들이 얘기를 해버리는 거지. 화이트에 비해서 백인들에 비해서 소수들이 위크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을 경우에. 이해됐을까요? as happens라는 표현이 저기 아주 함축적으로 그러니까 표현해 주는 거야. 앞에는 안 하지만 뒤에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요. 자, 백인들이 not expected to emulate those 그런 사람들을 따라하라고 본받도록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achieve more 더 많은 것들을 즉 누구냐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해서 본받도록인 거야. 그래서 뭐하는 반면에 블랙이나 라티닉스들의 어린애들은 그렇게 하듯이 이거는 are expected to emulate가 붙어 있는 거죠. 그죠? 본받도록 즉 누구를 본받도록 백인을 본받도록 하는 것과는 기대가 되는 것과는 반대로. 그러니까 백인들은 누구를 본받으면 안 되는데 다른 어떤 흑인들이나 라틴 계열은 백인을 본받도록 예상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진짜 너무 차별적이죠? 또한 선생님들은 predominantly white 거의 대부분 다 그냥 백인들이야. 선생님들이 특히나 백인들이 reinforce a hidden curriculum 그런 숨겨진 혹은 뭐 잠재적인 그런 교육 과정을 강화하는데 즉 무슨 말이냐? informal norms 비공식적인 규범을 내세우는 거지. 어떤 규범이냐? For what constitutes proper behaviors, dress, and attitude and disciplines in schools. 네, 적절한 행동, 복장, 태도, 그 다음에 훈육, 교육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의 그런 게 무엇인지에 대한 비공식적인 규범들을 강화를 한대. 됐죠? 그럼 압도적으로 이 백인인 선생님들이 저렇게 한다는 말은 백인의 기준에 맞춰서
다른 소수민족, 마이너리티들에 대해서 너는 옷도 행동도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라는 식으로 강요를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백인들이 야 사실은 주제문이 딱 있거나 그런 것들 아니었어. 이 사람은 주제문을 뭐라고 봤을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for example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제를 계속 뒷받침을 하시는 것 같아. 글을 읽어봤을 때는. 결국에는 뭐 여기 이 시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등분을 해보자면은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부분까지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근거를 세 개를 내세우는 거야. 이런 것들만 봐도 미국의 교육자들이 뭔가 그들 중심으로 다른 소수들에 대해서 뭔가 치우쳐진 어떤 잣대를 내미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글이라고 느끼고 가셨어도 되고, 아니면 진짜 빨리 푼다. 내가 진짜 너무 또 이것도 시간이 없다 라고 한다면은 자, for example 달렸다. 앞에 그럼 주제문이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for example 나왔고 similarly 나왔고 also 나왔다. 그럼 뭐야? 아, 전부 다 앞에 나온 거에 대한 근거겠구나. 그러면은 아, 얘가 진짜 맞네 라고 생각을 하고, 즉 이 also나 similarly에 대한 확인은 문장을 다 읽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는 거야. 알겠어요? 일단 for example까지만 문장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similarly 보였고 also까지 보였다. 그러면 아, 이거 근거에 대한 나열이구나, 제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것만 드립다 팠으면 됐겠다. 그럼 그것만 파서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선택지로 내려와서 일단 1번은 젠더 디스크리미네이션은 아니죠. 성차별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이런 거 얘기한 적 없고. 그 다음에 inclusive하고 fair and learning environment, 그러니까 교육 환경에 대한 얘기도 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넘어가고. supremacy shapes American educators' view. 백인 중심, supremacy. 백인 중심이 어떻게 미국의 교육자들의 관점을 만드는가, 영향을 주는가. 딱 3번이 적절해 보이죠. 그죠? 3번이. 나머지도 뭐 4번은 문화 통합에 대한 이야기, 5번은 뭐 성취 차이를 줄이기 위한 어떤 다양성의 역할이랄지, 뭐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좋았겠지만은 5번도 아니었습니다. 3번을 하셨으면 됐겠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 시간이 부족할 땐 그런 식으로 진짜 찍고 찍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맡기는 거야. 내 어떤 예상에. 그렇게라도 하셨어야 됐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시간이, 선생님도 그 뭐 내일의 수업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내일의 수업을 구상을 했을 때 진짜 그 시간을 정말 타이트하게 써야 좀 뭐라도 하겠더라고. 진짜 2등급도 솔직히 뭐 맞춰야 되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러잖아요. 뭐 버려야 되는 문제들도 있겠지만 버릴 문제는 과감하게 버리고 대신에 맞춤 문제는 확실하게 맞추면서 대신에 절대 뒤에 구간의 문제를 푸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정말 이 구간 안에 이 문제를 탁탁탁 다 뭐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찍는 것도 잘 찍어야 되겠더라고. 근거 있게 합리적으로.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자, 오늘 할 문제의 마지막입니다. 이거 4번이에요. 자, 봐보겠습니다. 이거 일단 봐보죠. 네, 마린 플라스틱 폴루션이 자 복잡한 문제입니다. 해양 플라스틱 문제라는 게 복잡한 문제죠. 많은 어떤 수위에서 발생을 하는. 왜? It represent present physical, chemical, and biological implication for marine compartment at small scales. 그것이 뭔가 제시를 하니까 물리적인, 화학적인, 그 다음에 생물적인 어떤
압축, 함축을 뭐에 대한 이런 marine compartment, 해양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해양의 영역들에 대한 저러한 것들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야.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측면만으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얘네를 다 아울러야 돼. 작은 규모에 있어서 뭐 하면서 거대한 어떤 geographic domain이니까 지리적 영역을 포함을 하면서 즉 생각을 해야 될 영역들도 많은데 근데 이 해양이라는 거대한 어떤 geographic domain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리적 영역을 생각해 본다면은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고 involving이라는 거는 접속사 다음에 ing 쓴 거잖아. 이것도 능동 수동 생각하시는 거야. 접속사 다음에 ing냐 과거분사냐 이거를 생각하는 문제예요. 분사구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접근을 하실 때는 그러면은 여기서의 주제는 지금 계속 마린 플라스틱 폴루션이 있을 받고 다시 이게 주어로 가는 거야. 마린 플라스틱 폴루션이 이런 거대한 지리적 영역을 포함을 하면서 연루를 시키면서 이런 식의 어려움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1번은 맞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to counterattack what can be regarded as a planetary boundary threat. 그래서 대응하기 위해서겠죠. 여겨지는 것 무엇으로서 이런 행성의 어떤 경계적 위험. 그러니까 행성의 경계적 위험이라는 거. 그러니까 행성 차원에서의 어떤 경계적 위험이니까 국가 단위가 아닙니다. 행성 전체를 아우르는 문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가 사실 그러잖아. 바다가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어떡해. 그래서 그런 위협으로서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반응한 즉 여기서 이 것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마린 플라스틱 폴루션을 얘기하겠죠. 그럼 이제 what이 이제 들어가는 거는 일단 뒤에가 딱 봐도 불완전한 문장이잖아요. 그죠?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what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맞춰진 테일러, 여러분 테일러가 그거죠. 옷 만드는 사람, 맞춤 옷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니까 이 테일러들 잘 맞춰진 어떤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다양한 층위의 어떤 지식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왜 다양한 층이라고 그랬냐? 아까 여기서 말했던 물리학, 화학, 생물학에 대한 어떤 내용이 다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knowledge를 이런 in an accessible manner니까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끝내기 위해 to this end laboratory experiment and observation 실험실에서의 실험과 관측이 정말로 indeed하게 fundamental 정말 근본적이 정말 중요해. to capture specific aspects of plastic and plastic related pollution 플라스틱과 관련된 오염의 측면 특정 측면을 포착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고. 그러나 yet this zoo of data 이런 아주 혼동스러운 굉장히 많은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다뤄야 될 지리적 범위도 넓고 그 다음에 다뤄야 될 학문적 범위 역시나 넓어.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을 수밖에 없어. 이런 혼동의 데이터들이 still insufficient to provide a holistic description of this pervasive phenomenon. 근데 불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제공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to provide가 나왔는데 이거는 앞에 있는 형용사를 수식을 하는 to 부정사, 부사조 용법이라고 하기에 제공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여전히 불충분합니다. 전체적인 어떤 설명을요. 이러한 만연한 현상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마린 플라스틱 폴루션을 얘기하겠고. 그래서 quantitative method 정량적 방법입니다. 정량적, 즉 정성하고 정량하고 구별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뭔가 수치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량적이겠죠. 정량적 방법이라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Exploit our current understanding of different process 어떤 다양한 절차나 과정에 그리고 and complex interaction characterizing marine plastic pollution to
링크로 지금 아니지. 링크가 아니겠구나. 여기는 지금 투부정사죠. 그죠? 죄송해요. 투부정사의 투니까 여기서 한번 끊어서 일단 앞에만 읽어보자. 그래서 이런 현재의 이해입니다. 다양한 과정과 그다음 복잡한 상호작용. 뭐를 하는 이 마린 플라스틱 폴루션을 특징 짓는 그런 상호작용과 다양한 절차들에 대한 이해를 또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요. 뭐 하기 위해서 이해를 하는 거냐? 궁극적으로는 shed some light 하는 걸 돕기 위해서. 요거는 어떻게 읽냐? 어떤 측면에 대한 빛을 밝히다라는 것은 측면에 대한 빛을 밝히는 거니까 어떤 측면들을 보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뭐 포커스온의 의미로 읽으셔도 되고요. 네. 어떤 측면들이냐? That are hard to investigate in the field. 현장에서는 조사되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정량적 방법이라는 것이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 즉 여기서 정량적 방법은 여러분들 뭐 내용적인 거니까 어차피 문법 문제라서 그러긴 하지만은 위에서 나와 있었던 실험실에서 나오는 수치와 데이터를 말하는 거야. 실험실에서 나온 수치와 데이터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샘플을 채취를 해서 뭐 그거겠죠. 바다의 온도, 염도, 그다음에 해류의 방향성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각 바다에서 샘플들을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실험실에 와서 예를 들어 미세 플라스틱의 어떤 농도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수치화하는 거지. 그런 것들을 이제 현장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는 현장에서는 조사되기 어려운 부분이 되겠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측면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 실험실에서의 어떤 과정들이 중요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도 지금 ultimately까지만 봐서도 ultimately는 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해서 투부정사를 꾸며주는 것 같아요. 딱 5번이네요. 그죠? 여기까지 3번도 괜찮았고 2번도 괜찮았고 1번도 괜찮았기 때문에 4번까지 읽고 5번으로 풀고 가셨어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5번은 뭐가 문제가 됐냐? 5번은 일단 우리가 읽은 부분이 여기서부터 그냥 마저 읽고 설명을 할게. 액션스부터 Against Marine Pollution 이런 해양 오염에 대응하는 행동들은 timely, 시간이 딱 맞아야 되고 과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식 기반이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측면에서 comprehensive data informed approaches 저기서 comprehensive라는 게 이해적인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종합적인, 포괄적인이라고 읽어주세요. 알겠죠? 잘 쓰입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 그 다음에 데이터로 제공받는 그런 접근법들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뭐 하는 데뿐만 아니라 뭐 하는 것을 identify and protect the mechanisms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메커니즘, 어떤 메커니즘을 보호를 하는 거냐? That are interconnect marine ecosystem. 네, 이런 해양 생태계와 서로 연결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but also, 여기 나오죠? But also to understand, 뭘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줍니다. The process and synergies. 과정과 시너지 효과들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어떤 시너지 효과냐? Are disrupting it. 그것을 망치는. 여기서 그것은 뭐게 되겠어요? 그럼 사실 5번이 잘못된 걸로 찍고 넘어갔으면 되는데. 그렇지. 마린 에코시스템을 지금 망치는 상황인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복수형이게 돼서 여기는 댐을 쓰고 가셨어야 되는 문제였다. 됐을까요? 오케이. 해서 오늘 나갈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전부 다 해봤습니다. 이게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겠어요. 이러면은. 그지? 우리가 예기치 않게 지금 뭐 한 주 정도 지금 수업이 빠졌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료 시점이 5월 30일인데 5월 30일까지 만약에 진도가 늦어지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면 제가 혼자서 영상을 찍어서 또 올리겠습니다. 알겠죠? 부족한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메꿔 나갈 테니까 진도는 어떻게든 제가 맞춰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뭐
지금 살레시오나 숭일 애들, 살레시오 애들 때문에 선생님이 태블릿 수업을 계속 일주일마다 한 번씩 찍고 있는데 점점 실력이 좋아지고 있어요. 경험치가 쌓아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찍는데 한 2시간 정도 찍거든요. 괜찮습니다. 할만해요. 낮에 출근하기 전에 딱 하나 찍고 오면은 아주 든든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민강이가 아주 고개를 끄덕이면서 잘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했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민강아, 고맙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그 처음에 와서는 설명을 하고 바로 시간 내서 문제 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까지 한번 봐보는 식으로 합시다. 산모가 이제 그래도 다음 주에 있으니까. 오케이. 수고했어. 민강아, 다 넣지 마라.